오늘 장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힘을 내는 한국 시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점점 더 힘을 내야 될 텐데 하루살이면 안 될 텐데요. 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항상 이 시간 이 외국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수가 양시장 상승에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좀 더 수급적으로는 좀 더 강한 모습들. 사실 지수 자체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오릅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 주목을 더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외국인이 거의 4천억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4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 사실 오랜만에 이런 지수보다도 수급적으로 좀 강한 힘을 느끼는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그렇고, 수급적인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답을 찾아주셨네요. 오늘 장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점들 체크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계속 좋았고요. 국내 증시는 좀 답보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횡보하고 국내 증시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으로만 쏠렸던 자금들이 미국 시장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외에 다른 시장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답보 상태에 좀 빠지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4천억 이상, 오늘도 오늘도 4천억 원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멈춰 있을 때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은 이 수급 자체는 전기전자 섹터에 상당히 좀 몰리긴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 힘이 상당히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이 4천억 가까운 매수 중에서 약 한 2,7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기전자 섹터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15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9월 신규 주택 가격과 10월 산업 생산, 그리고 10월 고정자산 투자, 10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9월의 신규 주택 가격과 10월의 중국 실물 지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실물 경기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죠.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조금 좋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좀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나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주에는 이 미국보다도 좀 중국 이 지표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16일 화요일에는 미국 실물 지표가 나옵니다. 이 중국 실물 지표가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에는 미국 실물 지표인 10월 소매 판매, 그리고 10월에 설비 가동률, 10월의 산업 생산, 전체적으로 미국의 산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15일은 중국 산업, 16일은 미국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월마트 실적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이 소비 활동이 얼마나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홈디포도 실적을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16일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적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19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미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쉬어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G2에서 물가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 포커스 맞춰졌다면은 이번 주는 실물 지표들 그리고 소비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좀 많네요.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주 동안의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한 주 동안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사실은 매주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환율이 1180원 언저리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1178원으로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원화가 소폭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소폭 강세 혹은 소폭 약세가 되더라도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는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움직임이다라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데는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에 큰 움직임이 있는지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이 수급 말씀드릴 때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내년에 얼마나 좋아지는지, 어느 정도로 좋아지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확인을 좀 더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산다라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11일 날 매도를 하긴 했지만 10일도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보내는 시그널은 긍정적이고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를 보면서 시장의 외국인에 대한 이 국내 시장의 그런 판단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도 반등 여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으로는 좀 가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게임주라든지 좀 많이 올른 종목들은 좀 잡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또 급등하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눌렸던 이유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거나 사실 현재 상황으로 급격하게 바뀐 건 없는데 시장이 마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오늘 장에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잠재적인 악재로 여전히 신경 쓸 만한 대목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이 금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보다 이 거래 대금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때, 특히 매수할 때, 상승할 때 코스닥이 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은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덜 오른 나라, 좀 작은 나라 위주로 좀 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국내에서도 자금이 부족할 때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 한다 그러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테이퍼링이 좀 더 당겨진다. 금리가 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신흥시장에 좋지 않고 중소형주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특히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반등에 대해서 반등하면서 오늘 뭐 코스피가 3,000선 조금 아래 2,999.5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000선 훨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고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라든지 기관의 매수 금액 2거래일 연속 좋았고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대규모로 사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전기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희망이 있지만 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짧은 매매, 우리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면서 좀 신중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악재의 힘이 조금 더 컸다면 이번 주에는 그 부분을 슬슬 좀 몰아내면서 기운을 다시금 차리려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큰 개대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까지 이어가 봤고요. 오늘 11월 15일 3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 결산 마감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회사들, 뭐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들고 계신 종목 아직까지 성적표가 안 나왔다면 좀 늦장 공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